이 한반도의 지질 뒷부분에서는 한반도가 이제 고생대, 중생대, 진생대 이런 지질 시대를 거쳐가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변성함과 변성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 이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고생대의 형성 과정을 알아낸 방법은 고지자기 분석을 통해서 먼저 그 한반도의 옛날 지질시대 동안의 위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았어요. 고지자기를 분석을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지구 자기장이 어떠한 형태였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나서는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는 암석들이 그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일종의 좌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지자기 분석에 의해서 한반도의 위치를 연구를 해봤더니 한반도는 고생대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곤드와나 대륙의 주변에 있었다. 적도 부근에 있었다. 이것이 중요해요. 곤드와나 대륙 주변, 곤드와나 대륙이 뭐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적도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따뜻한 곳. 그러면 따뜻한 기후에서 자랐던 뭐 여러 가지 양치식물이라든지 양치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에서 자라는 육성 생명체고 그리고 이제 해성 생물 같은 경우 해성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엽충 이런 생물 화석들이 발견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갑시다. 자, 바다에서 번성했던 삼엽충. 자, 삼엽충은 고생대 전 기간에 걸쳐서 발견되는 화석이지만 고생대 전기의 삼엽충과 고생대 후기에 발견되는 삼엽충은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삼엽충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 삼엽충이 발견되었네, 고생대야 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 삼엽충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삼엽충은 고생대 중에서도 캄브리아기에 번성했던 삼엽충이다. 아니면 이것은 고생대 후반에 석탄기, 폐듬기 쯤에 번성했던 삼엽충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난 다습한 곳에 살았던 고사리, 양치식물이죠. 화석도 강원도 일대에서 많이 발견된 것을 통해 고생대의 이 지역은 저위도에 있었으며 한때 바다에 잠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한때 바다에 잠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바다에서 사는 생물인 삼엽충 때문이고 이제 고사리 화석 같은 것도 고생대 후기에 가면은 발견이 되는데 이 고생대 후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잠깐 육지로 드러난 시기도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밑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면 대체로는 바다에 잠겨 있었지만 고생대 후기에 육지로 드러난 시기도 있었다. 무엇을 통해서? 양치식물 그리고 대규모 석탄층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 중생대에는 고생대의 곤드와나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곤드와나 대륙이란 이제 우리 한반도가 매미처럼 붙어있던 고목나무 같은 큰 대륙이죠. 자, 고생대 후기에 들어서는 이 곤드와나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2억 6천만 년 전이면 이제 중생대 시작할 때쯤이잖아요. 곤드와나 대륙 북쪽 가장자리에서 한중지괴와 남중지괴들이 떨어져 나갔다. 한중지괴는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여기 이렇게 산동관 이런 식으로 중국이 붙어 있죠. 여기 이제 연해주 이렇게 가고 한중지괴는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한중지괴 크게 봐서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 요만큼이 남중지괴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쪽 중국 지괴 그리고 한국과 붙어있는 중국 지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한중 지괴와 남중 지괴들이 떨어져 나가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생대에 서로 충돌을 했어요. 중생대에 이 두 지괴가 충돌을 했으면 거대한 열과 압력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이때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각 변동을 한 번 겪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한중지괴와 남중지괴가 떨어져 나가서 충돌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가 받았던 변동은 속림변동이죠. 중생대 초기, 트라이아스기. 자, 그리고 이제 쥐라기로 들어가면 두 지괴가 합쳐졌어요. 합쳐지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 힘과 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것이므로 이때 우리나라가 겪었던 조산운동은 우리나라 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화산활동, 대규모의 조산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산운동의 이름은 대보조산운동입니다. 이 대보조산운동은 쥐라기에 발생하였고, 자, 트라이아스기에는 속림변동, 쥐라기에는 대보조산운동,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마지막 백악기에는 불국사 변동 이렇게 세 개를 순서대로 외우면 돼요. 쥐라기에는 두 지괴가 합쳐지면서 대보조산운동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화성활동으로 대보화강암이 만들어졌는데 이 대보화강암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이쪽 방향으로 분포합니다. 북한산과 계룡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대보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지구과학 원 공부할 때 종종 봤던 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형들, 북한산 사진 주면서 전리가 발달하죠. 판상전리. 그리고 이제 관입했던 화성암이 지표로 드러난 것이므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암석인가, 여기에서는 암석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조립질이다 이런 것들 파악했던 그 맥락입니다. 이 대보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관찰할 수 있고요. 하나로 합쳐진 두 지괴, 여기서 말한 두 지괴는 한중지괴와 남중지괴겠죠. 하나로 합쳐진 두 지괴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모습이 점차 현재와 비슷한 모습이 되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과거에 남중지괴와 한중지괴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덩어리, 남쪽 중국 덩어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지괴 두 개가 이쪽 유라시아 쪽하고 충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중지괴가 먼저 북상해서 옛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했고요. 이어서 북상해온 남중지괴가 한중지괴에 충돌했어요. 지금 충돌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준 이쪽을 좀 자세히 보면은 남중지괴와 한중지괴의 합체가 진행되면서 한반도에는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난다. 자,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는 쥐라기 초의 대보조산운동. 그리고 이때는 트라이아스기 초죠. 트라이아스기 초에는 무슨 변동? 속림변동. 그리고 이제 백악기로 들어가서 중생대 후기니까요. 백악기로 들어가면 이때쯤 되면은 태평양판이 이제 우리나라 밑으로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갈 거고 이때 되면 이제 일본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동해도 형성이 되고요. 제주도도 만들어지고 독도도 만들어지고 백두산도 만들어지고 한라산도 만들어지고 자 이때 있었던 여러 가지 화성활동을 동반한 변동은 불국사 변동이라고 하고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모습이 형성되었으며 한반도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한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맨 그 위에 한중지괴하고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낭림 6궤, 북한 지역이죠. 그리고 임진강대, 그리고 밑에 경기 6궤, 그 밑에 태백산 분지와 옥천 분지, 이 태백산 분지와 옥천 분지 여기가 지금 옥천 습곡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영남 6궤, 이 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몇 가지의 6궤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신생대에는 2500만 년쯤 전에 태평양판이 일본 아래로 섭입하면서 동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신생대에는 동해가 형성되었고 450만 년 전에 화산 분출이 일어나서 울릉도와 독도가 만들어졌고요. 울릉도와 독도가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제주도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두산 형성되기 시작했고 한라산은 한 170만 년 전쯤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 외워야지 어떡해. 자,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형성 과정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강원도 지층을 통해서 한반도 땅이 과거에 열대 얕은 바다였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를 이룬 지괴들은 고생대 무렵 남반구 적도 지역 남반구에 있는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였고요. 신생대에는 동해가 형성되었죠. 자, 우리나라의 그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나라 위치는 트라이아스기 초기에 남중지괴 이쪽 이제 이쪽 그리고 경기 육괴 이쪽. 자, 여기 이만큼이 다 곤드와나 대륙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요 선이 그 대륙의 해안선이 아니고 지괴를 나타내는 거라서 지금 해안선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해안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읍시다. 지괴를 나타내는 경계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변성하면 어딨어?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변성작용, 요 변성작용이 여기 맥락에서 나오는 이유는 아까 전에 한중지괴와 남중지괴가 충돌을 해서 한반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수많은 뭐 대보조산운동이라든지 뭐 송림변동이라든지 이런 지질 활동들이 있었을 때 압력과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받으면 암석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성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산운동 아니면 이제 열과 압력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부분 존재하는 암석들이 경기육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편마암, 편암 그리고 이제 저쪽 강원도 쪽에 가면 이제 규암 그리고 밑에 경상도 쪽에 가면 이제 대리암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석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변성암이 많을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변성작용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고 이 변성작용을 겪었던 원인은 그 한중지괴, 남중지괴 이런 것들의 충돌이었겠죠. 자, 변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접촉 변성작용과 광역 변성작용인데 그 변성작용을 일으키는 요인, 크게 압력, 열. 자, 변성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압력, 그리고 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열수 요인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고등학교에서 안 다루는 것 같고, 이제 압력과 열이 P, T라고 했을 때 접촉 변성작용은 접촉해가지고 뜨거우니까 변성되는 거예요. 압력은 없어요. 그냥 닿았을 뿐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온도만 높은 상태. 그리고 광역 변성작용은 P와 T가 같이 다 높은 상태. 이건 눌려서 찌그러지는 겁니다. 이 지우개를 이렇게 눌려서 찌그러뜨리는 거죠. 이렇게. 자, 마그마가 접촉 변성작용. 마그마가 관입할 때 방출된 열에 의해서 마그마의 접촉부를 따라서 일어나는 변성작용으로 혼펠스 조직이나 입상 변정질 조직이 발달할 수 있다. 자, 혼펠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셰일 같은 암석이 원래는 층리면을 이루면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다가 이제 이게 마그마랑 접촉을 하면서 그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굉장히 치밀한 조직을 갖는 그 혼펠스 형태를 갖게 돼요. 혼펠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뾰족뾰족하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hornfels가 된 거죠. 뿔 같다고. 자, 셰일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혼펠스에서 잘 나타난다. 뭐야, 혼펠스 조직이 혼펠스에서 잘 나타난다. 이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혼펠스라는 건 암석 이름이기도 하고 그 암석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조직을 혼펠스 조직이다 라고 따온 거예요.
혼펠스라는 암석도 있고 혼펠스 조직이라는 조직의 어떤 카테고리도 있는 겁니다. 자, 입상 변정질 조직은 방향성이 없이 원암의 구성 광물들이 재결정되어서 크기가 커진 조직.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이 원암의 구성 광물들이 재결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압력을 크게 받아서 광물들이 재결정이 되면 염리가 발달할 거예요. 근데 이 접촉 변성 작용은 압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광물들이 재결정될 때 크게 방향성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서로 합쳐지고 커져서 입상, 파티클, 변정질, 결정인데 변했어, 조직을 나타냅니다. 대리암이나 규암에서 잘 나타나죠. 대리암은 석회암이 변한 거고 규암은 사암이 변한 거예요. 광역 변성 작용은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지역. 자, 조산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두 개의 지괴가 합쳐져서 힘을 크게 받았을 때 열과 압력이 모두 높아지겠죠. 지하 깊은 곳까지. 그래서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광역이잖아.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성작용으로 염리의 예시입니다. 염리라는 폴리에이션이라는 카테고리에는 편리, 편마구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고 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물들이 특정한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압력을 받아서 재결정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인디케이터죠. 자, 염리는 광물들이 압력이 작용한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그치,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렇게 배열되겠지. 방향성을 갖는 조직을 염리라고 하고, 줄무늬의 두께가 얇으면 그냥 편리, 두꺼우면 편마리가 됩니다. 자, 편마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호랑이 무늬처럼 두두두두 되면 편마구조고, 그냥 이렇게 줄무늬처럼 되면 편리예요. 맛있게 생겼다. 자, 접촉 변성과 변성암의 종류. 접촉 변성으로 만들어지는 암석은 원암의 종류에 따라서 사암은 규암, 석회암은 대리암, 셰일은 혼펠스가 돼요. 입상 변정질 조직을 나타내는 건 요거 두 개. 혼펠스는 혼펠스 조직을 나타냅니다. 광역 변성 작용은 셰일은 이렇게, 현무암은 각섬암으로, 화강암은 편마암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셰일 같은 경우에는 이 변성 정도에 따라서 저변성부터 고변성까지 이렇게 변하고 편마암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편마암이 발견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과거에 굉장히 심한 변성을 받았구나. 굉장히 큰 힘과 큰 힘과 높은 열로 광역 변성작용을 받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염리가 발달하죠. 얘네들은 전부 다. 자, 한반도의 변성암은 가장 오래된 암석은 선캄브리아 시대의 경기 육괴에 속하는 이거 외웁시다. 인천 앞바다에 있는 대이작도를 구성하는 편마암이다. 여기 혼성암이 발견되거든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대이작도를 구성하는 편마암이다. 이 편마암은 약 25억 년 전에 선캄브리아기죠. 선캄브리아 시대지.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서 형성되었고, 여기서 나타나는 편마암은 암석이 변성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혼성암이 발견이 돼요.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에서 겪는 변화를 다 변성이라고 하는데, 이 고체 상태에서의 변성이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암석이 녹아버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석이 마그마가 됐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화성암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따라서 변성암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한 열과 압력을 받아버리면 마그마가 되니까 그 직전까지를 변성이라고 합니다. 자, 마그마가 관입할 때 마그마와의 접촉부에서는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광역 변성암에서 광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 것은 염리. 셰일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혼펠스가 되지. 규암과 대리암처럼 크기가 비슷하고 비교적 조립질의 광물이 맞물린 조직을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염리가 발달한 편암과 편마암은 광역 변성 작용을 받은 암석이죠. 자, 뒤쪽으로
빨리 읽어보면 경기 육괴와 영남 육괴, 여긴 편마암 지역이에요. 대부분의 편마암들은 약 2쯤 전에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서 다양한 형태의 지질 구조로 형성되었다. 태백산 분지, 옥천 분지, 임진강대, 경기 육괴 등에 분포하는 기존의 암석들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준 송림 변동으로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았다. 중생대 중기와 말기 동안 일어난 대보조산 운동과 불국사 변동은 접촉 변성 작용을 수반하였다. 그 결과 관입한 화성암체와 접하고 있는 기존의 퇴적암들은 고온의 마그마와 유체 때문에 변성되어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한 혼펠스로 변성되었다. 자, 아까 전에 읽어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변성암류가 분포하는 그 지도인데요. 북한 지역은 우리가 사실 수능에 낼 수 없을 것 같아. 자, 이쪽 제일 많은 지역이죠. 경기도 편마암이 제일 많은 곳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파트 지으면 다 편마암으로 정원석을 깔지. 제주도에서는 제일 많은 돌이 현무암이니까 현무암으로 정원석을 깔죠. 운송비 때문에 그래요. 자, 암석은 화강암, 이암, 혼펠스, 자, 이런 것들, 화강암, 이암, 혼펠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대보화강암 오른쪽 보는 거예요. 대보화강암은 여기 이렇게 방향성이 있죠. 불국사화강암은 여기 밑에 경상도 지역에서 조금. 자, 보면 되겠습니다. 네, 판경계에서의 변성작용 알아보기. 자, 수렴형 경계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나는 변성작용을 나는 가의 AB에서 일어나는 변성 과정을 온도 압력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간단하게만 봅시다. A 지역은 여기고요. B 지역은 어디 있어? 여기지. 자, A 지역은 보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하고 충돌해서 섭입하는 바로 그 경계에 위치합니다. 여기는 온도가 높은 곳은 아니에요. 마그마가 여기서 형성되지는 않아요. 마그마는 여기서 형성되거나 여기서 형성되거나 따라서 이 지역은 저온이지만 압력은 높겠죠? 저온 고압상의 변성상이 나타날 거고 따라서 저온인데 고압이다 라고 하려면 온도는 저온인데 압력은 높아야 돼. 그쵸? 자, 따라서 온도가 적은 곳,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 여기까지는 못 가고요. 낮은 곳에서 압력이 자, 뭐라 그럴까? 압력은 여기가 더 그치? 그치. 압력은 여기가 높으니까 압력이 쭉 하고 높아지는 이쪽 니은이 A라고 볼 수 있고요. B는 마그마가 형성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판의 횡압력을 이렇게 받고 마그마까지 있어서 온도가 고온인데 얘처럼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 압력은 얘보다 낮은 범위에서 있고 온도는 뭐 마그마 때문에 은근히 높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역은 B, 니은은 A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성 상태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선캄브리아 시대의 경기 육괴에 속하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대이작도를 구성하는 편마암이다. 혼성암이라고 써도 사실은 틀린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보조산 운동과 불국사 변동으로 관입한 화성암체와 접하고 있는 기존의 퇴적암들은 대보조산 운동과 불국사 변동으로 관입한 화성암체와 접하고 있는 기존의 퇴적암들은 여기 있네. 혼펠스로 변성되었다. 그치. 그 강원도에 가면은 규암 노두가 크게 하나 있고 저기 경상도 쪽에선 대리암도 노두도 있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지사를 쭉 살펴보았고 문제까지 풀어볼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문제는 2편에서